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아니, 막힌 타이밍. 와. 네. 그새를 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어떻게든 튀고 싶어가지고. 무슨 뛰고 싶어. 진짜, 생리현상이지. 프로만 관종이야. 관종이야. 유튜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몸이 반응하는데 몸이.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리액추는 문학, 인문학 관련 책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또 초심에 걸맞게 인문학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유유서를 깨고 나의 역순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유림 방송이. 응? 다음 주부터 유림 방송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 가까워 왔으니까. 아, 제일 어린이부터. 어린이. 네. 순결하고 동심 가득한. 오늘은 이제 최연소자의 귀여움도 담당하고 있는 박인성입니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수염이 너무 많은데. 수염이 전혀 귀엽지 않은데요? 털이 너무 많은데. 누가 귀엽대요? 갈수록 기어오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사회비 평가 박건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정확하게 12분 지각하신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뭐 그런 걸 알려? 네? 짜증나게? 장유유서 방송이라 우리 또 지각하는 거 이런 게 또 허용하잖아요. 또 나이 많으면. 자, 오늘은 초심 리뷰 두 번째입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출간한 지는 조금 됐어요. 2018년에 출간이 됐고요. 이 책의 저자인 김원영 작가는 본인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데, 변호사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사회학적, 철학적, 심리학적 이런 관점으로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장애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20자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문학 책이다 보니 우리 인문학 담당 박건희 선생님부터. 제가 인문학 담당이었어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책은 이제 인문학 책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사회과학에 가깝긴 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하자고 처음에 발제를 했었는데요. 하자고 한 이유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석사 논문 능력주의에 대해서 썼었거든요. 메리토크라시라고. 능력주의자이십니다. 네, 제가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거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화두로 잡고 있는 게 이제 능력주의라는 주제인데, 이거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문제까지도 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과 무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장애학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장애인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서 읽었는데 굉장히 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너무 좋은 책이어서 제가 할 말이 별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제 20자 평은요, 사설이 길었네요. 20자 평은 가장 레디컬한 것은 가장 약한 존재의 함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성. 네, 함성. 존재의 점점 함성. 길어지고 있어요, 20자평이. 존재의 함성이라는 책이 있죠. 저번에는 27자였는데. 네. 산문형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죠. 네, 가장 이제 레디컬한 것이 가장 약한 존재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톨킨의 반지의 제왕 보면 가장 약한 존재로 나오는 호빗이라는 종족이 결국은 그 세계를 구원하는 가장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톨킨이라는 분 자체는 원래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그 책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레디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이나 혹은 약한 존재들과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이라든가 배제라든가 그런 무능력 그 자체가 결국은 그 사회를 더 낮게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일 수 있다. 존재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20자평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 시자평이 길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가장 레디컬한 것은 가장 약한 존재의 함성이다. 자막으로 깔 거예요. 네, 그다음 심진경 선배.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수긍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거를 꼭 읽어보라고 정말 권하고 싶은데 아마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정말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이 20자평이에요 지금. 네. 20자평은 더 보탤 말이 없다. 예. 아까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이 녹화 제가 듣기 전에. 약간 인터셉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더 보탤 말이 없다. 네. 예, 그 나이가 자체로 깡패예요. 그럼 앞으로 말 안 하실 거예요, 계속? 네? 이제부터 말 안 하실 거예요? 아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할 거잖아. 그럼 물론 말을 하죠. 제가 입이 있는데 말을 못 하겠습니까? 예? 근데 제 입을 틀어막지 말아주세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누가 막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서 그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 여기서 이게 취약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취약함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뭐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제 기반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뭔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이제 거부해왔던 여러 이제 그냥 보편 가치들 거부해왔다는 어떤 특정 시기를 지나면서 되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있고 뭐 사랑 꺼지라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유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60, 70인데도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격렬하게 과격하게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존재들을 끌어안으면서도 이렇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사적으로 뭐 폭발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폭발한. 아니 저를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비평하지 말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타액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춤이 분노가 엄청 폭발하시는 타액이 지금 막 무슨 내가 무슨 비말이 폭발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럽니까? 머리 아파.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분이 이제 너무 뭐랄까 좋은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할 건데요. 좋은 얘기인데 뭐랄까 특이하고 관점 있는 얘기. 가장 어린이날에 가까운 젊은 브레인답게 특이하고 관점 있는 이야기 20자평 벌써 5월이라. 네, 부담이 됩니다만 제 20자평은 장애학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입니다. 뭐야 하나만 한 20자평이잖아요. 어디서 지적질이에요? 제 거 가져다 쓰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원래 그 뭐 다른 것도 생각했지만 아무튼 장애학이라는 관점 자체에 대하여 학문적 이해 자체가 제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책을 통해서 장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러니까 1차적인 이해들을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학문적 분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문학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뭐 사회학이기도 하고
뭐 동시에 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사례에 대한 연구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생각할 때에는 아주 단독적이고 아주 독립적이고 뭔가 별도의 학문 분야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의 전혀 다른 시각, 가장 낮은 시선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접근법 자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지식인의 관점에서 높은 곳에 계시는 계몽적인 시선에서 철학이라던가 윤리학이라던가 약자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해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타자라던가 약자라던가 하는 거에 대한 철학적 원론을 되새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서의 장애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같은 것들을 알게 되면 아마 우리가 또 기존의 인문학을 살펴보았던 것과는 다른 감수성, 다른 관점으로 학문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형한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학문적인 관점에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정년 퇴임을 앞둔 교수님의 20자편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요즘에 다 조로하는 그런 어떤 시대착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